안녕하세요.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통합과학2 마지막 시험이었죠. 인천 논현고 2학년 2학기 시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택형, 그러니까 객관식으로만 26문제가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논현고 항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고등학교 시험이 그렇습니다.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야 돼요. 앞에서부터 엄청 숱하게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스럽지 않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학의 가장 어려운 점은 말이 엄청 꼬여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말이 꼬여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읽어가는 것을 숙달하지 않으면 거기서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이 머릿속에서 더 많이 떠올라서 말을 다르게 생각을 해버리면 훨씬 어렵다라는 거예요. 1번 생태계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2번에 요런 게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A, B, C가 개구리, 공기, 버섯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이 생물적 요소냐, 빛에너지를 가지고 양분을 합성하냐, 외부의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냐, 뭐 이렇게 해서 요 특징들을 가지고 뭐 OX, OX 이렇게 뭐 이렇게 나눠져 있었었죠. 여기가 X, X, OO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나머지 빈칸을 채워야 되고, 버섯하고 공기하고 개구리 중에 무엇일까, 그리고 특징 중에 무엇일까를 껴맞춰야 되는 문제가 전형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풀어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뭐 전혀 어렵지 않았고, 4번에서도 에너지 효율을 차근차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 효율 문제가 4번뿐만 아니라 5번에서도 이런 에너지 효율 문제가 나왔죠. 차근차근 계산해서 하시면 되겠다고 봅니다. 저는 4번, 5번은 이렇게 약간 중급 문제라고 보여요. 그 계산만 정확하게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6번에 포식과 피식 관계가 나왔는데, 그 가그래프 있죠? 그 가그래프가 옆에 나그래프랑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모르면 어려웠습니다.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드렸는데 요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잘 보시면 좋겠고, 7번은 뭐 완자라도 한번 풀었으면 금방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8번을 틀린 학생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거 열수지 평형이라고 그러죠. 열수지 평형 문제에서 이 수지 그 열의 숫자가 나오는 거를 잘 맞추셨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C하고 D를 이쪽에 더한 게 요게 145가 나와야 됩니다. 요 두 개를 더한 게 C와 D를 더한 게 여기 145가 나와야 되는 거였고, 그래서 C가 30%는 반사해서 나갔고 100%에 23%가 대기 흡수됐으니까 C에 떨어진 게 47이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D에 이 두 개를 더해서 145가 돼야 되니까 이게 98이어야 돼요. 그리고 방출되는 게 58이기 때문에 둘이 더해서 156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145에서 70으로 빠졌기 때문에 A 방출되는 게 12가 됩니다. A가 12가 되기 때문에 B가, 여기서 나오는 B가 133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옆에서 그 태양에서 흡수된 23하고 합쳐져서 이게 15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수지 평형 이렇게 하나하나 잘 해가셨으면 어렵지 않았을 거고, 요거 열수지 평형 문제 자세히 좀 안 했었으면 어려웠었을 겁니다. 4번이 아니라 9번이죠. 9번 그 온실기체 쉬웠어요. 어렵지 않았죠. 10번 엘니뇨 나왔습니다. 엘니뇨. 요거 엘니뇨 때 요즘 동태평양이 원래는 날씨가 맑아야 되는데 비가 오고, 엘니뇨가 되면, 그리고 서태평양이 원래 비가 와야 되는데 가뭄이 들고 산불 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11번에 사막화. 이것도 뭐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자, 12번. 자, 여기서부터 틀리는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 전자기 유도 발전을 잘 준비를 못했으면 이런 문제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문제집을 시중 문제집 얘기하는 거예요. 완자나 뭐 오투나 우공비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최소 2권 이상은 좀 푸셨어야 요런 그 전자기 유도 문제, 발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헷갈리게 나온 편이 있어요. 상급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13번은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그림이 주어졌죠. 그림이 요 코일 감는 요 길이가 그림이 주어졌어요. 그림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네이버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이 코일을 많이 감는 것이 틀렸다라고 나왔거든요. 되게 이제 유명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촘촘히 감아야지, 코일을 촘촘히 감아야지 많이 감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많이 감는다는 것이 틀렸다는 이유는 이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에 요만큼을 세 바퀴를 감았는지 이만큼의 길이에 세 바퀴를 감았는지 우리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더 늘어나고 내가 5바퀴를 감았다 그러면 길이는 2배가 늘었는데 내가 듬성 5바퀴, 6바퀴를 감았다 그러면 이쪽이 뭐 더 별 차이가 없거나 이쪽이 더 문제가 전자기 유도가 잘 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감는 게 아니라 촘촘히 감는다가 이게 원래 정확한 답인데 여기 13번은 그림이 주어졌기 때문에 많이 감는다는 것도 맞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14번 발전, 가가 수력 발전이고 나가 화력 발전인 것만 잘 아셨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고 13번도 이 얘기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13번도 약간 반칙이긴 해요. 그러니까 통과 투 2학기 기말고사를 내면 1학기 거 내면 안 되잖아. 1학기 거 내면 안 되는데 13번의 디귿에 그 자기장의 크기는 같고 여기서 이제 사실 틀린 거죠. 근데 질량이 큰 자석을 이용한다. 그러면 여러분 질량이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통과 원에 나오는 거죠. 질량이 큰 게 더 빨리 떨어져요? 작은 게 더 빨리 떨어져요? 그렇죠. 똑같이 떨어지죠. 속도는 똑같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낸 건데 이제 이 앞에 문장이 자기장이 똑같은 여기서 이제 이미 뭐 틀렸다라는 걸 알 수는 있겠죠. 그래서 1학기 걸 냈지만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5번이 저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를 이게 위치 에너지하고 그 운동 에너지의 합이라는 거를 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800주를 공급을 해줬어요. 여기다가 800주를 공급을 해줬는데 이게 20%라고 했거든요. 에너지 효율이. 그러면 1로 작동한 게 그렇죠. 48에 32, 40%라고 그랬으니까 에너지 효율이 40%라고 그랬으니까 320줄이 돼야 돼요. 320줄이 1로 쓰여야 되는데 이게 위치 에너지로 얼마 쓰였대요? 그렇죠. 거기에 문제에 220줄이 그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320줄 중에서 위치 에너지가 200줄이 됐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이제 100줄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 테니까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굉장히 좀 요거를 잘 모르면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6번도 에너지 효율을 좀 잘 계산을 열 효율을 잘 계산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17번은 뭐 주는 문제였다고 보고 18번도
그 수소 연료 전지죠.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그 공부를 안 하셨으면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나 A가 이게 마이너스 음극인데 음극인 거를 몰랐었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년고의 출제 자체가 어느 한 부분이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굉장히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한 부분이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어렵다. 근데 요 동네가 좀 다 그런 식으로 좀 내는 편입니다. 19번 뭐 전혀 어렵지 않았겠죠? 20번에 핵발전이라는 것이 핵융합, 핵분열 발전을 다 합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핵분열 발전인 거예요. 요거 하고 그리고 그 수소 핵융합으로 만들든 가가 수소 핵융합이죠. 나는 우라늄을 분열시켜서 핵 분열 발전이죠. 둘 다 질량 결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물을 끓여서 이렇게 하는 거가 되겠죠. 21번에 파력 발전하고 조력 발전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 21번은 약간 말장난이 저는 있다고 봐요. 조력 발전이 아니라 조류 발전이 틀리다라는 거였어요. 이제 요게 뭐 틀리죠. 틀리죠. 화석 연료 발전이 아니라 화력 발전이라고 해야 된다. 내신에서 틀리게 하긴 했는데 의미가 그렇게 틀리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조류 발전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우리 논연고에서는 틀리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좀 잘 읽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22번 뭐 어렵지 않았고 23번에 그 신속 항원 검사에서 그 C밴드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 병원체가 항원이라는 개념을 몰랐으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물어보는 거죠. 24번, 뭐 25번, 26번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통합과학 2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충분히 잘 맞출 수 있었고 역시나 전자기 유도 이런 것이 좀 어려웠고 말을 좀 차근차근 잘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논연고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여러 가지 총평을 한번 봤습니다. 26학년도에 준비할 학생들이 많이 보겠죠? 26학년도에 준비할 학생들이 볼 때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또 논연고에서 좋은 성적 만들어 드리도록 차정원 선생님이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수고했습니다. 차정원 선생님이었습니다.